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박사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광물 협정을 요구하면서 전쟁 종식보다는 자원에 더 욕심을 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민주 콩고의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 자원을 사가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하네요. 중국의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에서는 솔깃한 제안인 것 같긴 한데, 이 민주 콩고의 내전이 아프리카 세계 대전까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민주 콩고가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말레이시아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나집 라작 총리 사태 이후 잠잠했던 이 부정부패 스캔들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말레이시아 정치계가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으면 한 달간 유예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다음 달 4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10% 관세를 매긴 중국에 대해선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협정은 전략 광물, 석유와 가스, 인프라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 협정에 대한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서류상으로 이루어졌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1단계에서 합의한 인질과 수감자 교환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도한 인질 시신 4구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면서 22일에 석방하려다 미뤘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43명을 풀어줬습니다. 지난 6주간의 휴전 1단계에서 하마스는 시신 8구를 포함한 이스라엘 인질 33명 그리고 태국인 인질 5명을 석방했는데요. 이스라엘도 2천여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은 59명으로 줄었는데요. 이 중에 3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 근처에서 28일 새벽 오전 2시 51분쯤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가 밝혔습니다. 진앙은 인구 144만 2천 명이 사는 카트만두에서 53km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관측됐습니다. 네팔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2015년 4월엔 9천 명 정도가 숨지는 대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 오셀롯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은 오셀롯 개발로 효율적인 대규모 시스템 구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자체 평가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1위 업체인 아마존의 이번 칩 발표는 경쟁 업체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0 또는 1의 비트로 정보를 처리하는 일반 컴퓨터와 달리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인 큐비트를 활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큐비트는 미세한 온도 변화나 진동, 전자기 간섭 등이 계산 과정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상용화되기까진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목에 방울 달기. 네, 굉장히 어려운 방울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담보하는 방울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제 백악관에서 밤사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 엇갈린 입장을 또 여전히 보였는데요. 일단 스타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영국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는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약속해달라라는 스타머 총리의 요청을 무시했다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는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통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스타머 총리까지 나섰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폈습니다. 네. 반면에 스타머 총리는 러시아가 재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짚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미국의 추가 지원 같은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노동자와 함께 희토류를 다루고 있다면 아무도 장난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또 미러 협상이 이루어지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푸틴 대통령과 얘기도 했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가 약속을 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종전 협정이 이루어지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달라진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얼마 전에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혀달라라고 스타머 총리가 요구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냐?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남아 있는데 네.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발언을 이제 철회를 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랑 광물 협정이 서명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머 총리는 평화가 침략자에게 보상이 될 수는 없다. 역사는 침략자가 아닌 평화주의자의 편에 서야 된다라면서 안전장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유럽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종전한 뒤에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 유지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미국도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유럽 평화 유지군에는 미국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종전 협상이 먼저 타결돼야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 내놨습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군요. 그렇습니다. 예. 밤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묻고 더블로 가. 정말 더블로 가게 되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이렇게 더블이 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내놨는데요. 네. 일단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합성 마약인 펜타닐이 미국에 들어오는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게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 4일에 발효될 예정인 멕시코와 캐나다 대상의 관세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다라고 일단 짚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에도 같은 날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한 10%냐? 네,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또 2월 다른- 4일에 10%를 부과했는데 네. 거기에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게 혼란이 일만한 사항이냐? 10 더하기 10. 또 아니, 다른 20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가 헷갈릴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 2배로 이제 관세가 높아지게 됐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이 좀 빚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26일에 집권 2기 출범 첫 번째 강요회를 했을 때는 현재 유예 상태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신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달이 더 미뤄지나 보다 이렇게 네. 예상이 나왔어요. 햇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 4월 1일에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관세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햇셋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3월 4일부터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말을 바꾸는 건 자신의 본심을 상대국이 종잡을 수 없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계산된 발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첫 번째 키워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 네. 두 번째 키워드에서도 또 이런 일이 어떤 있었네요. 얘기를 그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면밀히 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칠레에서 25일 오후 3시 16분쯤에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네. 사용자 기준으로 전국에서 90%의 사람들이 한때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칠레 정부가 이날 밤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멈추니까 전기가 원활하게 들어올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요. 엘리베이터들이 다들 멈추니까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가로등 당연히 안 들어왔고요. 깜깜했겠네요. 네, 그리고 산티아고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수십 미터 높이의 놀이기구에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그래서 구조하는 영상이 또 확산이 됐고요. 네. 세계 최대 규모 구리광산으로 알려진 에스콘디다 광산에서 조업이 중단됐고 인터넷, 전화도 한동안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전으로 사망자도 나왔어요.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정부가 정전이 이들의 사망에 얼마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칠레 대통령실은 보리치 대통령이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전력망을 운영하는 업체를 강하게 성토했다. 당국에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만 테러 공격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하 내무부 장관은 북부 노르테치코 시설 송전선 장애에 따른 문제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북부에 있는 송전선에 장애가 있는데 왜 전국적으로 영향이 미쳤는지는 그렇죠.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일단 전력 공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튿날인 26일에 대부분 재개됐고요. 국가 비상사태도 같은 날 오전 9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건 그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망을 칠레가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게 좀 이례적인데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0년 2월에 강진이 있었거든요. 이어서 3월에 발전소가 손상되면서 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인이 분명하게 그렇죠. 있는 건데 네. 이번엔 그렇지도 않았고 너무나 대규모여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나 또 그렇죠. 새삼 알게 네. 되는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네, 전쟁과 내전 등으로 인한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유전자에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변화가 직접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후세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이요. 시리아에서 종파적인 학살 사건 또 내전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 후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봤거든요. 네. 트라우마 스트레스의 세대 간 유전을 인간들에게서 처음 확인된 결과다라고 설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폭력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더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책 위반자들도 폭력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연구팀이 얘기를 했는데 네. 유전자는 보통 삶의 경험에 의해서 변하진 않습니다. 타고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성 유전학 시스템이란 걸 통해서 조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아주 크게 받는다거나 네, 굉장한 네, 네. 특정 사건을 겪으면 반응이 간답니다. 유전자에 작은 화학적 표지가 추가가 된다는 건데요. 그동안 동물 연구에서는 이게 밝혀졌는데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는 밝히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이 시리아 쪽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가족 중에 일부는 요르단으로 이주하기 전에 1982년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하마시를 포위하고 수만 명을 살해한 종파적 학살을 겪었고요. 일부는 이 학살은 피했는데 이후 아사드 정권에 맞선 내전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건 발생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들, 이들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 3대 유전자를 이번에 분석을 쭉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학살 생존자의 손주들에게서 할머니가 경험했던 폭력 트라우마로 생긴 게놈 변형 영역이 똑같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화 질병과 관련해 있는 후성 유전학적 노화 가속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은 물론 변형이 가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고 겪은 적도 없고 그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그 상처가 새겨지는 네.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만 남는 게 아니라 그게 후대까지. 대물림이 된다는 거니까요. 예. 네.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지 그렇습니다. 생각하게 되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돈 먹는 여행. 물론 돈을 여행하면 다 돈이 쓰이는데요. 네, 그렇죠. 돈이 점점 많이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재 1,000엔 9,660원 정도인데 3배에서 5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되면 지금 일본보다 출국세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를 참고해서 네. 3,000에서 5,000엔 우리 돈으로 약 29,000원에서 48,000원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이 국제관광 여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외국인하고 일본인 다 내야 되는 세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세금을 인상하려는 건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오버투어리즘, 과잉 관광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3,687만 명이었습니다. 역대 최다치였는데요. 올 1월에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0만 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수도 많이 늘었겠죠. 그렇죠. 출국세 세수가 이전 연도 대비 2023년 회계 연도에는 3배로 늘어나서 3,854억 원, 우리 돈으로 이랬는데 이게 2025 회계 연도가 되면 우리 돈으로 4,73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정비 뭐 이런 데만 쓰여 왔는데 이 액수를 좀 높이게 되면 관광지의 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던가 공항 시설을 정비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출국세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일본이 계속 숙박세를 도입하는 그렇죠. 곳이 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미 이런 지자체가 2023년에는 9곳이었는데 올해 14곳으로 늘었고요. 지금 43개 지자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교토시인데 네. 현재는 200엔에서 1,000엔, 1,930원에서 9,660원 정도인데 숙박세가 네. 이제 만엔 약 96,600원으로 10배까지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인상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아, 계속 오르네요. 예. 그러니까요. 여행 가기 네, 돈이 쉽지 않네요. 네.
다음 돈 얘기 또 나오네요. 네. 시간은 돈이다. 네, 2시간 25분, 한 145분 정도 되는 영화를 보러 갔던 인도의 한 변호사가요. 광고가 25분이나 나오니까 피해를 입었다면서 극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광고 너무 기네요. 너무 25분이면. 길죠. 네, 이게 최대 규모의 영화관 체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한 건데 네. 영화 샘 바하두르라는 영화를 보려고 입장권 3장을 이 사람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그 4시 5분에 상영을 시작해서 오후 6시 30분에는 끝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예상하고 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6시 30분쯤에 영화를 보고 다 나와서 전화 회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 계획을 해놨었대요. 네. 그런데 광고 때문에 영화 상영이 7시쯤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공익 광고 2번을 비롯해서 17번이나 광고가 나왔다. 이건 불공정 거래가 아니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시간도 낭비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을 포함해서 총 5만 루피, 약 82만 3,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 영화관이 아니다. 상영 전에 10분 분량 공익 광고를 재생하는 건 법적 의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실제로 살펴봤더니 대부분 상업 광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이 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극장 측에 손해배상액으로 2만 루피 32만 9,400원을 주고 추가로 8천 루피 13만 1,800원. 그래서 이 남성에게 총 우리 돈으로 46만 1,200원을 지불해라라고 판결을 내리고 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소비자 복지기금에 우리 돈으로 164만 원 정도를 기부해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위원회가 판결문에서 이런 얘기를 실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시간은 돈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데 25분에서 30분은 극장에서 불필요한 광고를 시청하기엔 너무나 긴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남성이 이 사건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으니까 내 노력이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기업이 고객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강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역시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극장이 좀 잘못 걸렸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네, 이 영화로 크게 알려졌던 유명 배우죠. 진 해크먼이 26일에 아내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부부가 기르던 반려견도 함께 죽어 있었는데요. 예. 올해 95살입니다. 현지 당국은 범죄 징후는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진 해크먼 배우가 굉장히 개성이 강한 남성 그렇죠. 캐릭터를 많이 연기를 했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알려진 이게 원제는 보니와 클라이드거든요. 여기서 주인공 클라이드의 형인 벅을 연기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형사의 분투를 그린 프렌치 커넥션에서 이제 역할을 맡아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받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용서받지 못한 자 92년 개봉작이죠. 여기서 거칠고 폭력적인 보안관 역을 잘 살려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2004년에 이미 영화계에서 은퇴를 했대요. 왜냐하면 늙은 노인 역할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듣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 저술가로 활동을 하면서 전쟁, 그 해양 탐험 등에 관한 책을 써왔는데 이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니나 시몬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It might as well be spring 전해드립니다. Things I used to like, I don't like anymore. I want a lot of other things I've never had before. It's just like my mama says. I sit around and mope, pretending that I am so wonderful. And knowing I'm a dream, I'm as restless as a willow in a windstorm. I'm as jumpy as a puppet on a string. I'd say that I had spring fever, but I know it isn't spring.
Oh, why should I have spring fever when it isn't even spring? I keep wishing I were somewhere else, walking down a strange new street, hearing words that I have never heard from a man I've yet to mee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하도급사인 장원산업의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던 망언을 했다며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한시적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여부와 관련해 미리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과 사면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절인 내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규모 찬반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교통 통제와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30대 아들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15%를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연결하겠습니다. 노현지 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레이시아가 지금 부정부패 스캔들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제9대 총리였던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전 총리 보좌관의 집을 급습해 현금 약 1억 링깃, 우리 돈으로 약 324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네. 한 소식통은 돈이 집안 곳곳의 방에서 여러 개의 가방과 금고에 분산되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특별수사팀은 권력남용과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각종 문서, 보석, 전자기기 등도 압수했습니다. 네. 이번 급습은 수개월간의 감시에 따른 것이며 수사관들은 현재 정치자금과의 관련성을 포함해 자금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인데요. 이르자 줄카이가 판사는 금요일부터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5일간의 구금 명령을 내려 관련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네. 압수된 현금은 상당수가 달러로 알려졌는데요. 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전 정부의 홍보 및 광고 목적으로 지출된 정부 자금 7억 링깃, 우리 돈으로 약 2,268억 원 중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자금 세탁 방지 부서에서 현재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액수고요. 바로 직 전 총리 보좌관 집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전 총리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절묘하게도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전 총리는 지난 토요일에 고혈압으로 인해 집에서 쓰러진 후 코타 다만사라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후로는 안정을 찾았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입장 발표를 비롯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전 총리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년 조금 넘게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8대 무히딘 야신 전 총리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헤쳐나갔는데요. 네. 8대 무히딘 총리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 밑에서 부총리를 함께 지내던 이스마일 사브리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네. 시작부터 반발이 심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희대의 부정부패 스캔들의 장본인 국부펀드 6조 원을 횡령한 나집 라작 6대 총리와 같은 당인 umno 소속이라서 국민들의 저항이 거셌는데요. 네. 결국 임기 초부터 조기 총선 요구가 여권에서도 빗발치는 혼란이 계속되자 이스마일 총리는 국왕의 윤허를 거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 2022년 11월 반대당인 지금의 10대 안와르 이브라임에게 총리직을 넘겨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6대 총리 그리고 9대 총리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진 거네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스마일 사브리 전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네. 6대 나집 라작 부부의 혐의를 가볍게 봐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나집 라작 전 총리는 재직 당시 경제를 개발하겠다며 국영 투자 기업인 원앤비디를 설립했고 네. 이를 이용해 나집과 그 측근들이 총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9천억 원, 6조가량을 유용했는데요. 그렇군요. 당시 나집 라작 부부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체포돼 목걸이 1,400개, 핸드백 567개, 시계 423개, 반지만 2,200개, 브로치 1,600개, 보석 왕관이 14개를 집에서 압수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충격을 안겨줬죠. 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정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2022년 8월에야 대법원이 최종 항소를 기각하며 권력 남용과 자금 세탁, 배임 횡령 등 7가지 혐의의 유죄를 받으며 12년형과 벌금 681억여 원을 선고받고 바로 복역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스마일 사브리 정권 때는 제대로 심판을 받은 셈이죠. 이번 정권이 이제 개혁파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집 전 총리에게 부분 사면을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umno당이 싫어서 네. 개혁파 정당연합인 안와르의 희망연대를 선택했는데 네네. 시작부터 의석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umno당과 다시 손을 잡고 통합정부를 구성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무엇보다 나집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내 같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아흐마디 하미디가 네. 현재도 다시 부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네. 그러면서 이스마일 사브리 전 총리를 비롯한 umno당 의원들이 다시 나서서 네. 국왕에게 사면 청원을 올리고 지지자들을 모아 집회를 열었는데요. 결국 각 의원들의 끈질긴 청원을 받아들여서 전임 압둘라 국왕이 양위 직전에 나집 전 총리의 형을 12년에서 6년으로 네. 벌금은 681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주는 부분 사면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지지자들이 교도소 앞과 사법기관 앞에 모여 네. 이번에는 자택 구금으로 전환하라는 시위를 진행하고 네.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자 부패를 척결하겠다던 안와르 총리의 개혁 의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도 단 안팎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집 전 총리의 힘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보좌관의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면서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정치계가 전개될지 모두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이 그야말로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좀 말하기도 좀 우리가 그런데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지금 휴전하라 그러면서 사실상 광산을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서명 직전이죠. 예.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슨 제국주의적인 약탈 정책이다. 네. 일각이 아니라 이런 면이 실제로 많이 있는 나오고 것 같죠. 있죠, 이 얘기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아프리카 중부에 드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 네. 이 나라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우리 자원을 사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이제 보통 약칭으로 DRC, DR 콩고, 민주 콩고 이런 식으로 국내 언론들이 표기를 해요. 네. 이 나라가 너무나 민주적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콩고 공화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콩고라고 들었던 나라는 그 콩고 공화국이고 네. 이 나라는 이제 옛날에 자이르였던 나라죠. 그래서 이제 민주 콩고라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네. 줄여서 부르는데 중앙 정부, 그다음에 반군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르완다까지 그렇죠. 깊이 얽혀서 이제 최악의 분쟁 지역이 돼버린 거 아마 이제 많이 또 소식을 들으셨고 저희 전하셨을 시간에도 거예요. 예.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그 콩고 동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콩고 자원 분쟁이 지금 요즘에 국제적인 네. 이슈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아프리카 대륙 중동부에 네. 이 내륙 쪽에 대호수 지대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네. 우리 미국의 5대호 5개의 거대한 호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지역에도 그렇게 5개의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브라는 호수예요. 키부. 예, 이게 남북으로 굉장히 길게 이어져 띠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따라가다 보면 가도 이 호수는 끝이 없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근데 이게 표면적만 놓고 보면 2,700제곱킬로미터.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호수가 또 해발 1,500m 아주 고지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로 위쪽에는 마운틴 고릴라들 살아가는 화산지대도 있고 이 호수를 사이에 놓고서 동쪽에는 르완다는 그 동쪽에 있고 네. 서쪽이 이제 민주콩고예요. 그래서 민주콩고의 지역들이 북키부, 남키부 이런 주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제 이 나라의 수도가 킨샤사라는 곳인데 이 수도가 이 나라 굉장히 큰데 이 나라는 중동부 아프리카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수도는 사실 거의 서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한쪽 구석에 몰려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동쪽 끝 지역, 키부호수 지역은 네. 중앙 정부의 영향이 거의 이제 미치지 않는 대륙이 거예요.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키부호수 북쪽에 있는 북키부주에 고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고마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콩고 자체가 이전에는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올 일은 별로 없었고 특히 고마라는 도시는 거기서도 크지 않은 도시였는데 네. 여기가 한 10여 년 전부터 외국 언론들에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그 몇 번 소개하셨던 자원 분쟁의 네. 핵심적인 코발트라든가 히토류 그런 것들 산지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내전 때문에 사실 내전이라는 게 이 나라의 중앙 정부가 대대적으로 무슨 내전을 벌이는 게 이 나라 전체가 전쟁 중인 상황이 아니라 네. 키부 지역 거기서만 지금 반군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그 인권 침해라든가 학살, 여성 성폭행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고마가 계속해서 네. 조금 이슈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고마의 인구가 한 80만 명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또 다른 자료에는
주민이 200만 명이다. 그러면 엄청난 대도시죠.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네. 사이 어딘가일 텐데 아마 이동하는 인구도 많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80명보다는 훨씬 많은 것은 확실해 80만 보입니다. 명보다. 예. 네. 이 도시 고마라는 이름이 현재 이제 아프리카의 드넓은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를 통칭해서 반투 어족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반투 계열의 말로 응고마라는 말이 이 전통 토착민들이 치는 북 있잖아요. 네. 그 북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고 이 고마가 있는 북키부 지역은 그러니까 열대 사바나 기후 좀 건조하면서 근데 그렇지만 또 여기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뭐 열대 우리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연중 날씨가 온화하고 그래서 아주 그런 곳이라고 해요. 분쟁만 없다면 참 살기 좋은 그런 곳이 그럴 수도 있겠죠. 분쟁만 없다면. 예, 기후가 좋으니까. 기후로 봐서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 네. 기후 조건이 온화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네. 말라리아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 민주콩고가 벨기에 식민 통치 받을 때부터 이 고마가 내륙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내륙에서 실어 나르는 것들 바꿔 네. 말하면 수탈의 통로였던 그렇죠. 곳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콩고가 독립한 게 1960년이 오래됐어요. 근데 네. 그 뒤로 지금 반세기가 훌쩍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오랜 시간 동안 멀리 있는 중앙정부보다는 네. 바로 옆에 있는 이 르완다, 우간다 이런 나라들의 정치 상황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994년 르완다 내전 때 뭐 이때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근데 이제 르완다 내전은 94년에 다 끝났지만 그 후에도 이제 여기 분쟁이 계속된 건데 이제 유럽인들이 당시 약탈했던 거는 고무였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코발트 같은 히토류죠. 토류, 또 예. 과거 약탈자는 유럽 백인 세력이었지만은 지금의 약탈자는 이제 반군인 거고. 달라졌네요. 예. 네. 근데 그래서 고마가 그 광물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법 채굴이죠. 뭐 르완다라든가 여러 곳을 통해서 무기를 입수한 반군들이 광산 같은 걸 차지하고 광업지대 차지하고 그걸로 팔고 이제 뭐 돈 챙기고 네. 또 그걸로 또 무기 사고 이제 이런 건데 이 고마가 그 반군들이 그 광물 거래하고 실어보내는 이제 중심 교역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그 특히 여성 성폭행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그냥 단순 성폭행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쓰지 못할 정도로 다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걸 오랫동안 치료했던 의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그 강경희 전 외교장관이 유엔에 있을 시절에도 이제 이쪽 지원해 주는 일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의사가 이제 드니 무케게라고 해서 그 의사가 그래서 뭐 강경희 전 장관한테 뭐 감사 의사를 표한 적도 있고 네. 그 무케게가 뭐 2018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네. 근데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본 게 M23이라는 네. 이 반군이 르완다의 지원 속에 이제 계속 기승을 부리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좀 분쟁이 이제 좀 끝난 거 잠잠했어요. 아니냐. 예, 그래서 저 사실은 작년 여름에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북키부 네네. 국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앞에 국경에 서 있으면 아스팔트 잘 깔린 도로에 여기 횡단보도만 건너면 국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우간다 쪽에서 제가 만난 분들은 지금 안전하다 북키부. 근데 그게 평화 왔다, 분쟁 끝났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네. 뭐가 잘 정리됐다는 게 아니라 예. 중앙정부가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반군들이 이제 완전히 장악해서 분쟁이 좀 가라앉았다 이런 의미였었어요. 반군의 세상이 된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젠 안전하다 관광객들 가도 된다 막 그랬으니까 이게 평화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중에 특히 반군들 중에서 M23 반군이 네. 무력 점령지를 점점 더 넓혀가면서 이제 이번에 다시 내전이 가열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달 초에 그 고마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국가 간의 전쟁도 물론 전쟁은 다 잔인합니다만 특히 국가 간의 전쟁은 그래도 정규군이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룰이 있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아무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나쁜 짓을 해도 러시아 정부는 의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전 특히
여러 세력이 막 얽혀 있는 내전은 룰도 없고 또 그 과정에 뭐 마약이 개입되기도 하고 굉장히 잔혹해요. 이게 조직적인 뭐 집단 성폭행이라든가 뭐 납치 살해 이런 게.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이 M23 루안다 쪽 지원을 받는 반군뿐만이 아니라 민주콩고 내부에도 여러 세력이 있고 그중에 예를 들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이달 중순에 너무 끔찍한 뭐 주민 70명 잡아다가 이제 이 북키부 지역의 한 마을이었는데 뭐 시신 훼손해서 가톨릭 교회당에 갖다 놓고 뭐 이런 일까지 있었고 이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피란하는 난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민주콩고는 큰 나라고 그 주변에 뭐 루안다를 비롯해서 우간다, 부룬디 이런 작은 나라들 네. 이 나라들로까지 지금은 난민들 넘어가면서 네네. 분쟁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가 지금 반군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르완다를 제재하기로 하는 지금 거죠. 그렇게까지 예. 갔죠.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르완다 수도 키갈리를 방문했을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자원이 없다 르완다는 별로. 근데 자원을 수출한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자원의 산지가 없는데. 근데 어디서 그게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콩고 들어가서 사실상 약탈을 해온다라는 네네.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M23이라는 일종의 대리인 반군을 지원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르완다 군대가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르완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 르완다 군인들이 넘어가서 네. 그냥 그 광산지대 가서 자원 갖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르완다가 그러니까 내전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나름 탄탄하게 나라를 쌓아 올리고 네. 군대가 굉장히 강해요. 나라는 작아도.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 나라 군대를 이 지역에서 대호수 지역에서 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르완다가 세계는 내전 끝나고 굉장히 안쓰럽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은 동네에서는 조금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그 민주콩고 반군 지원에서 내전 부추긴 르완다에 정부를 제재하거나 뭐 그런 건 금융 제재 이렇게까지 간 건 아니고 네. 강요를 제재하겠다. 뭐 그 개인이 뭐 미국으로 온다라든가 미국 내에 계좌를 갖는다든가 뭐 이런 거를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수위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르완다에 보내는 경고죠.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르완다 반군 그 민주콩고 반군 지원하지 말라 네. 이렇게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르완다는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자원이 없고 그다음에 내륙 국가여서 수출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막혀 있는 지정학적으로 좀 안 좋은 그 네.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욕심을 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르완다 입장은 뭐냐면 이거 참 오래된 레파토리인데 식민지 했던 열강들에 대한 그런 비난 그걸 되풀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식민지국의 원죄. 예. 사실 이거 좀 무책임해요. 이거 지금 너무 변명 예. 핑계 지금 자기네들이 사실상 약탈을 네. 하면서 끝난 지가 언젠데. 예, 그래서 제가 르완다 신문 더 뉴타임스라는 거 찾아보니까 네. 19세기 후반에 콩고와 르완다 원래 하나였어야 되는데 네. 억지로 갈라놨던 벨기에 잘못이다.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지금 그러면서 네. 서방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 뭐 많이 듣던 주장 이거를 또 네. 되풀이하고 있더라고요. 민주콩고 정부는 지금 뭐 반응을 안 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상관 민주콩고 쪽에서는 네. 사실은 민주콩고가 네. 90년대 그러니까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네. 굉장히 부패한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모부투라고. 이제 그랬다가 그거 무너진 다음에 이제 정치가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집권을 하기는 했는데 네. 안정돼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콩고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네. 전국을 장악하지는 못했는데 네. 그렇다고 어떤 반군 소탕 작전을 해서 계속 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 정부 자체가 이제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정부 자체가 뭐 부패 같은 문제가 늘 있습니다만 네. 민주정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여기가 그 뒤에 계속해서 정권이
어쨌든 뭐 아버지가 하고 아들도 하고 막 이러긴 했었지만 네, 네. 그래도 외부의 감시단이 들어가서 봤을 때도 어느 정당성이 있는 선거로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하는 정부예요. 네. 그런데 이 동부 상황과 한마디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전국을 통치를 그렇죠. 할 수가 아. 없는 상황이고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내전이 너무 심해지면 네. 민주공고 자체가 저러다가 분열될 수도 있지 아. 않느냐. 근데 사실 이 나라가 90년대 내전은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진짜 전면전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도 이 나라가 깨지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일부 지역이라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해줘야 된다. 내부의 부족도 너무 많고 네. 또 언어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좀 힘들게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다가 르완다가 딱 숟가락 얹고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군요. 욕하는 거죠. 예. 그런데 민주콩고에서 이제 우리 자원을 좀 사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렇게 얘기한 이 얘기를 거는 좀 네. 이제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네. 지금의 대통령이 치세케디라는 대통령인데 네. 이거 분명히 우리 자원이다 르완다 거 아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르완다 제재하는 거 좋다. 네. 그래서 르완다 쪽에서 자꾸만 그거를 외부로 수출을 하니까 이제 히토류는 워낙에 우리 뭐 전자산업에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거기서 르완다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르완다에서 수출하는 것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사가지 말고 네.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사가라라고 하는 건데 네. 글쎄요 미국이 어떤 트럼프가 생각일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기저기 지금 뭐 그린란드 등등 5만 군데 예. 지금 그 욕심을 내고 있는데 네. 아프리카 중부까지 관심을 가질진 모르겠지만 혹시 또 모르죠. 이 자원 때문에 혹시나 그 관심이 과연 이 민주공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아니, 최근에 뭐 트럼프 정부에서 국제개발처 대폭 축소한 일도 있어서 예, 뭐 뭐 국제적으로 뭐 민주공고를 지원하거나 이런 걸 도와준다고 하기는커녕 안 지금 하잖아요. 국제개발처 지금 사실상 지금 무력화시키고 거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USAID라는 거. 네네. 뭐 직원이 원래 한 1만 명인데 얼마 전 보고서에서 300명이 적당하다. 아, 사실상 없애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민주콩고에서 실제로 들어가 있던 이 수도라든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던 그 USAID 직원들 네. 지금 다 아마 허둥지둥 다 도망 나가고 있는 이런 아.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나라를 도와줄 거다라는 반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콩고 타격이 좀 있겠죠.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 네. 나라가 아프리카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 네. 미국 국제개발처 원조 제일 많이 받아왔었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티오피아, 요르단, 아프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 순이었고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돈을 사실은 민주콩고가 받았는데 네. 지금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상황이네요. 관심이라도 많지만 여기는 관심들도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모든 고통과 피해는 또 결국 네, 그 국민들의 사람들한테. 몫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정훈의 수상한 GPS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